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까지는 이제 했어요. 그래서 4번의 유형을 통해서 이제 5번일 때도요, 직선 도선 2개 하고 원형 도선 하나의 합성 자기장 구하는데 그런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장을 구하는 것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 더 나가죠. 여러분들은 물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 파트는 물투 내용을 그냥 이게 물어하면서 같이 다 녹여서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4월 말에는 옆에 반 아이들하고 합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했던 이해력 정도로 그냥 반을 다 섞어버릴 거라서 과정 상관없이 똑같은 거 어차피 다 배운 거라서 방학 동안은 더군다나 역학 2를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서 전기하고 파동은 원 내용 안에 사실은 2가 별 차이가 없어요. 살짝만 다른 거라서 그걸 다 녹여서 해버리고 있는 중이야.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쟤네들 달 보러 갔는데.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서 이 주변에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 근데 거기에다가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구자석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전류가 만든 자기력이라는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기력 2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이 돼. 그러면 이 2개의 힘을 합해 진짜 힘이 생겨요. 그 진짜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요? 네.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이라고 하는 2개의 자기력의 합성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어떤 힘을 만듭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입니다. 이 힘을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로런츠라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힘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합성된 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이걸 중2 때 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게 작용해? 이걸 고등학교 때 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 합성된 힘의 방향 우리가 했던 거 맞아? 맞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요. 직선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 그리고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합성한 힘의 방향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이 방향으로 전동기가 움직인다.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힘은 누가 받아요? 그러면 이때 생긴 이 힘 누가 받을 건데?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아 움직입니다. 됐어? 그러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 위쪽입니다. 그리고 영구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작용은 힘의 방향이 손바닥 방향이니까 여기 있는 이 도선은 손바닥이 가리키는 칠판 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탁 하고 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력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네. 그러면 얼마나 센 자기력이 작용해? 라고 하는 세기는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못 외우면 병신. 힘센 비라저씨야. 됐어? 우린 이렇게 외워. 예를 들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를 5테슬라라고 치자.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2A라고 치자. 그랬을 때 저 자기장 속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칠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기장의 세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 그랬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실제 힘은 칠판 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10N의 힘받아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이 실제 힘, 자기력은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기억나니?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전동기가 돌았어. 이 얘기였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 A, B, C, D라고 하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됐죠?
됐죠? 그 중에서 A, B 쪽에 해당되는 이 막대기가 받는 힘만 보면 아까 그 막대기랑 똑같습니다. 칠판 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을 받겠죠. 됐어? 자, CD 쪽에 작용하는 힘은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아래쪽, 자기장 오른쪽. 그러면 얘가 보는 손바닥은 바깥쪽이니까 여기 있는 막대기를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A, B는 칠판 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CD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혼자 못 들어가요. 얘 혼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되겠냐? 자, 그랬을 때 뺑글뺑글 돌 때 여기다 칼 달았어. 얘가 뭐가 되냐? 믹서기 이 새끼야. 날개 달아. 선풍기. 통 달아. 세탁기.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요. 전기가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를 전류 때문에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어. 전동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까? 모터라고 하죠. 알겠어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한국말이죠. 모터. 되죠? 네, 그래서 자기력으로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 모터를 외래어로 전동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납득하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모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풍기 틀면 엉 하고 소리 나죠? 모터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냐? 전동기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전동기가 저 선풍기 안에도 에어컨 안에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도 세탁기 안에도 들어있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썼던 전류계 전압계도요. 이 자기력의 힘만큼 바늘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는 그 힘도 자기력을 이용한 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동기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생기는 힘의 방향 설정하는 거. 됐는지 확인. 이따가 찐따짓 하면 뒤진다. 힘의 세기 구하는 거 힘센 비라저씨. 알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걸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표준 상황입니다. 표준 상황.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이라는 걸 만드는 표준 상황이 이겁니다. 그걸로 구하는 힘센 비라저씨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변형시켜 물투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연구자석이 있으면 자기장도 만들어져서 자기력이라는 게 생길 건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두 개 있어요. A 도선, B 도선이 둘 다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1, I2만큼 흐르고요. 두 도선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고 칠게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도선 A에도 로런츠의 힘이라는 자기력이 작용할까요? 자기력이 작용하려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하고 자기장이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도선은 자기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센 힘이 A 도선에 작용하냐 이겁니다. 근데 딱 보면 A 도선 주변에 자석이 없잖아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 틀려? 맞다라는 거죠. 왜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사실은 A 도선 주변에 자석이 있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B 도선이 만들었습니다. B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B 도선 주변에 뭘 만들어요? 자기장. B 도선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B 도선의 왼쪽은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지금 B 도선이 만들고 있어. 그곳에 A라는 도선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도선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A라는 도선이 로런츠의 힘을 받습니다. 알겠냐? 어느 방향으로요? 전류? 됐죠? 예, 무슨 방향이지? 알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A라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 위,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그럼 어느 쪽으로 힘 받습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A라는 도선이.
그러면 A라는 도선이 받는 로런츠의 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힘센 비례인데 이 중에서 자기장을 B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R분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잖아요. K, I2만큼 만들어줍니다. 됐어? 그래서 B 자리에 이거를 넣으시면 되고요. 전류는 A라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I1 그리고 이 자기장 속에 있는 A 도선의 길이 L 요만큼의 힘을 받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B라는 도선도 자기력 받을까요? 받습니다. 똑같이 A 도선이 B한테 자기장을 만들어주니까 어느 방향으로요? A 도선의 오른쪽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A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흘러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요번에 A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어느 쪽입니까? 왼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B라는 도선이 받습니다. 그러면 B라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도 구해볼까요? B라는 도선에 생긴 자기장은 A가 만들어준 자기장이야. 그러니 R분의 KI1만큼의 자기장이 생겼을 거고요. 전류는 I2만큼 흐르고 있고 이 자기장 안에 있는 B라는 도선의 길이가 L이야 이 뜻입니다. 근데 이 거리 R이라고 하는 건 2m라고 칠게요. I1은 5A라고 칠게요. I2는 2A라고 칠게요. 어떤 도선이 받는 힘이 더 클까요? 어떤 도선이 받는 힘이 더 클까요? 보여드려요? 힘 이렇게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죠. 왜일까요? A 도선이 B를 당기는 힘, B 도선이 A를 당기는 힘 무슨 관계일까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 얘가 5A고 얘가 2A라고 해서 A 도선이 받는 힘이 크거나 A 도선이 만들어준 힘이 더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힘이기 때문에 이 두 도선에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의 크기 무조건 같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니까 힘의 크기 같아야 되네. 힘의 방향은 그래서 반대잖아요. 말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선 두 개가 있을 때요. 서로 작용하는 로런츠의 힘이라고 하는 자기력을 구하는 식은 R분의 KI1, I2L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만큼의 힘이 작용해요. 자, 그러면서 이 힘의 방향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무조건 반대 방향인데 이거 매번 언제 합니까? 수능 한 문제 30초에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 두 도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이때 로런츠의 힘 방향 무조건 인력 방향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두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위쪽으로 같은 방향이든 아래쪽으로 같은 방향이든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이든 왼쪽으로 같은 방향이든 무관합니다. 인력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이 작용해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두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의 반대라고 치자. 얘 로런츠의 힘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청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으로 볼게요. 첫 번째 스탠다드한 유형은 물원에도 있어요. 됐죠? 이건 유형부터 나오는 건 이제 물투 내용입니다. 하나 더 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줄게요. 그곳에요. 제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질 거예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송호연 쌤은 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점전하라고 부릅니다. 됐죠? 걔가 플러스 Q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은 M인데 나는 V의 속도로 던져요. 자기장 안에. 되겠니? 얘는 로런츠의 힘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어느 방향으로 받을까요? 해보세요. 왜 손 안 하니? 어느 쪽으로 힘 받아요?
어느 쪽으로 가니? 전류 방향이 어디 쪽입니까? 전류 방향이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그 자체의 방향이 전류 방향입니다. 아세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그 자체가 전류 방향. 또 자기장 방향은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들어가는 방향. 전류 방향 이쪽이죠. 자기장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죠. 왜 손이 헤맵니까? 그럼 흰 방향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흰 방향? 왼쪽 방향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을 받습니다. 알겠냐? 근데 꼬맹아, 이 힘하고 운동 방향이 어떤 관계를 유지합니까? 수직입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체의 빠르기는 바뀌지 않고요. 방향만 틀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왼쪽으로 휘겠죠?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여기로 갈 때 로런츠의 힘은 해봐. 해봐. 어느 쪽입니까? 이것과 또 9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겠죠? 또 해보세요. 힘의 방향. 몇 도입니까? 또 90도 방향 이렇게 힘 받죠? 또 틀어집니다. 또 해보세요. 힘 방향이요. 계속 90도를 유지합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계속 90도 방향에 힘을 주면 이 새끼 뭐합니까? 등속 운동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요. 못 빠져나옵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로런츠의 힘을 받는데 돌아도 계속 로런츠의 힘이 90도 방향으로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등속 원운동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 근데 너네 나한테 배웠지? 등속 원운동 하려면 특강 마지막 시간에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들은요 반드시 원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90력. 그 90력의 역할을 누가 해준 겁니까? 로런츠의 힘이 한 겁니다. 됐어? 로런츠의 힘이라는 저 자기력이 90력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돈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물체의 자기력 어떻게 구할까?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은 R분의 K, I1, I2, L로 구해. 이게 힘센 비라저씨의 변형이야. 그럼 여기서의 변형은? 이거죠. 똑같이 힘센 비라저씨입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하는 세기 줄 거니까 그거 대입하면 되죠? 됐죠? 근데 문제는 I입니다. I. 여기는요. 마그네슘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플러스 2야. 요거예요. 전류를 안 줬잖아요. 전류 얼마나 넣을까요? 쌓이는 공부하십시오. 내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 전기 파트 할 때 전류 얘기해 줬어요. 전류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이에요. 됐어? 네. 그러니까 I 자리에 I 대신에요. B 곱하기 T분의 Q 집어넣으면 돼요. EQ. 됐어? 그게 전류라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L은 뭘까요? L. 이 도선의 길이였는데 지금은 이 L이 뭘까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전하를 띈 입자가 간 거리입니다. 그게 도선의 길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눈 있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네, 시간분의 간거리죠. 되겠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시간 동안에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V입니다. V. 신기하죠? 재밌죠? 됐어? 그래서 전하를 자기장에 넣었을 때요. 이때 생기는 로런츠의 힘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다 배 Q로 구한다. 됐어?
이게 바베큐입니다. 알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던지면 그 전화가 받는 로런지의 힘은 바베큐만큼 생긴다. 알겠습니까? 못 외우면 병신 되는 거야. 바베큐. 됐죠? 이만큼 생겨요. 이만큼. 됐죠? 그러면서 이 새끼가 뺑글뺑글 돕니다. 그럼 보자. 내가 여기다가 던졌는데요. 마그네슘 양이온을 던질 때 하고요. 산화이온을 던질 때 뭔 차이가 있을까? 맞아. 실제로요. 플러스 전하를 던지면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그 자체가 전류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던지면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화이온을 위쪽으로 던져도 전류는 아래로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전류, 자기장. 보이세요? 로런지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래서 음전하를 던지면 얘는 반대 방향을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똑같이 던졌을 때 회전 방향을 보면 내가 던진 전하가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구별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자기장에다가요. 그냥 원자인 이온이 아닌 전기를 안 띤 입자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런지 힘이 안 생깁니다. 그냥 쭉 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무슨 극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송호연 쌤한테 뭐 배웠냐면 동위원소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야? 동위원소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뭔데? 같은 원자인데 질량만 달라. 그래서 뭐 있어? 수소 양이온인데 질량수가 1인 수소 양이온이 있고 질량수가 2인 수소 양이온이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 양이온이 있어. 얘네들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해.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세 종류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얘 존재 비율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이게 전체 수소의 90%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도 알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5%고 이게 5%인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 어떻게 알아냈지? 이걸로 알아내는 겁니다. 얘 이름이 질량 분석기인데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곳에 수소 양이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이 안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수소 양이온들 띠는 각각의 전하량은 다 플러스 1로 똑같습니다. 그쵸? 자, 차이점은 질량만 다른 거고요. 얘네들을 던지는 속력을 일정하게 통제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요. 어떤 효과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요. 얘가 이 안에 던지면 바베큐라고 하는 로런지의 힘을 받죠. 근데 그 자기력이 등속 원운동하는 구심력에 효과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 구심력이 바로 이때 생긴 자기력이네 이겁니다. 납득합니까?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심력은 R분의 뭘로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구심력 구하는 방법. R분의 MV 제곱. 정리 안 해놓지. R분의 MV 제곱. 됐어. 실제로 물체에다가 실을 매거나 뺑글뺑글 돌릴 때요. 질량이 M인 물체를 V의 속력으로 돌릴 거고 이때 실의 반지름이 R이야. 그랬을 때 돌고 있는 물체는 반드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구심력의 크기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해 라고 했습니다. 그 R분의 MV 제곱만큼 생기는 이 구심력을 누가 만들었어? 자기력이라고는 바베큐가 만들었어. 됐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똑같아. 그럼 머리 보이죠?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뺑글뺑글 원운동을 할 때 그리는 이 반지름의 크기요. R이요. 이게 비켜라 명박아야.
밖에 나가서 한번 잡혀가. 비켜라 명박아야. 됐어. 그만큼 생겨. 근데 봐.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요. 똑같죠? 얘한테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나 얘한테 작용하는 거나 얘한테 작용하는 거나 자기장의 세기는 B로 똑같습니다. 전하량도 플러스 1로 똑같습니다. 던진 속도도 우리가 통제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질량만 다르죠. 이때 질량이 1인 I와 2인 I와 3인 I에 따라 뭐가 달라지겠니? 반지름의 크기가 달라져요. 도는 반지름이. 그래서 이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온들이 와서 부딪히면 빛을 내는 형광판을 갖다 설치해요. 그래놓고 쏩니다. 그러면 얘가 가서 원을 그리면서 돌아올 때 부딪힙니다. 돌아올 때 부딪혀요. 돌아올 때 부딪혀요. 되겠어? 이렇게 돌아올 때 부딪히는데요. 돌아올 때 부딪히는데 이 부딪히는 위치가 몇 군데냐? 이게 동위원소의 종류입니다. 세 군데에서 부딪혀요. 그리고 부딪히는 위치의 개수, 빛나오는 횟수를 셉니다. 그게 존재 비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위원소의 종류와 빈도수를 분석할 때 우리는 자기력을 이용한 이 판을 만들어서 써요. 이걸 우리는 질량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됐죠? 각각의 원소마다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되겠죠? 네. 선생님 그 질량 분석기 동위원소 확인할 때 처음에 저기 자기장 모르는 거예요? 어떤 원소에 넣는 거예요? 자기장을 뭘로 만드는 거냐고요? 처음에 놓은 게 있잖아요. 아까 처음 예시 들어주신 거에서는 마그네슘이랑 넣은 거예요. 여기 수소 양이온 같은 걸로 던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수소 양이온의 종류를 몇 종류의 수소 양이온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동위원소에 있는 거 알죠? 어떤 양이온이든 한 종류의 양이온을 만드는 겁니다. 무작위로. 됐어. 뜨겁게 가열을 하면 전자들이 탈출하면서 이온이 되잖아요. 그 이온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쏜다고요. 됐어. 그랬을 때 나는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들을 가져다가 이온을 만들었는데 그 마그네슘이라는 아이도 동위원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마그네슘 양이온 중에 그 아이 중에 어느 부위에 와서 부딪히느냐에 따라 마그네슘의 동위원소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마다의 동위원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냐? 이런 거예요. 납득됩니까? 네. 그래서 이때 얘가 돌 때 생기는 반지름을 비켜라 명박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머리 있죠? 그럼 꼬맹아 얘가 한 바퀴 도는 원운동을 해. 그것도 등속 원운동을 해. 그럼 주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몇 초야? R은 BQ분의 MV인데 V가 뭐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분의 한 바퀴죠. 됐어. 그러면 이거 날라가겠죠. T로 정리하면 주기는 BQ분의 2파이 M입니다. 이게 주기입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아세요? 실제로요. 어떤 아이를 내가 똑같은 양이온인데 얘를 10의 빠르기로 저 안에 던져. 그랬을 때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린다고 쳐. 20의 빠르기로 던지면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려요? 2초 걸려요. 똑같이 2초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주기를 결정할 때 속력이 없어요. 속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속력을 빠르게 하면 속력이 빨라지면 얘는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아 2초. 속력이 느리면 작은 원을 그려서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리는 시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기장 안에다가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되게 재밌어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려요. 알고 싶지 않죠? 더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장에 내가 똑같은 야구를 요번에는 수직으로 똑바로 던졌잖아요. 이렇게 던진다고 봐요.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어떤 운동할까? 어떤 운동을 할까요? 여기부터는 대학입니다. 대학 물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 물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리에서는 비스듬한 방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특강할 때 처음 했죠.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V 코사인 세타의 속력과 수직 방향으로 V 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던진 거다. 예리만. 그랬을 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이 속력은요. 자기장과 몇 도를 이루니? 90도. 전류, 자기장.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로런지의 힘을 받죠. 물론 됐어. 네, 안쪽 방향으로 던진 로런지의 힘을 받아서 속도 방향과 90도입니다.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시켜요. 그쪽으로. 알겠냐? 네. 그래서 이 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그 속도를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 속도를 제가 물어볼게요. 요 부분은 얼마의 힘을 받냐? 저기. 사연 얼마? 왜 0입니까? 너네 한 번도요. 이쪽 방향은 칠판으로 밀리는 힘을 받고 이쪽은 당기는 힘을 받아. 로 해서 돌아. 그러면 그걸로 끝났잖아. 근데 왜 한 번도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얘기를 안 해?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지금 설유가 얘기했잖아. 자기력이 0이에요. 자기력은요. 이렇게 작용하는데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고요. 전류가 2A고요. 도선의 길이가 1m일 때 자기력 10N 생겨. 이렇게 계산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력이 0N이라고요. 왜요? 라고 하면 자기장의 세기 똑같고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도요. 이 자기력의 세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자기력은요. 자기장 방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을 만들었던 거예요. 각도가 작용합니다. 90도일 때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90도가 아니고 30도면? 90도일 때가 최대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세타 값이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요. 90도가 아니고 30도로 줄면 사인 30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이 힘이 10N이 아니고 몇 N으로요? 5N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 각도가 0이면? 네. 로런츠의 힘이 0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잖아요. 이 부분에는 자기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해봐요. 전류가 가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어떻습니까? 0도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힘이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겨요. 그러면 힘을 받지 않을 때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요?
힘을 받지 않으면 무슨 운동하니? 등속 운동하죠. 그래서 얘는요. 이 속도로 변하지 않고 등속도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 속도는 원운동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니? 원운동을 하면서 수평으로 밀려가죠. 그래서 얘 무슨 운동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갑니다. 수평으로는 등속도로, 수직으로는 등속 원운동을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런츠의 힘, 힘센 빌아저씨라고 하는, 됐죠? 이 힘은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 도선의 길이 뿐만 아니라 자기장과 전류가 이르는 각도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비스듬하면 그 각도를 사인 세타 값을 환산한 만큼 로런츠의 힘이 실제로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나선 형태로 돌아요. 갑니다. 되겠어? 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물어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죠. 되겠어? 그럼 이제 너네들도 똑같은 거 다 배웠어. 대학 물리까지 한 거야.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선생님의 수업은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이게 자기력입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자기력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씁니다. 자석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야. 자석이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력의 실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운 게 아니고 자기력을 배운 거야. 사실은. 자기력이 뭡니까?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척력작용해요.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작용해요. 라고 하는 그 자기력. 알겠어?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입니다. 자석의 클립을 잡아당기는 힘, 이게 자기력이죠. 되겠습니까? 네.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죠. 그중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배운 거죠. 됐어? 힘센 빌아저씨. 이거 배운 겁니다. 됐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기력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금속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이고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자기력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력, 이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중 가장 스탠다드한 게 연구 자석에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이렇게 구하면 돼. 이거였어요. 그쵸? 중학교 때도 배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배웠어요. 부르라고요. R분의 K, I1, I2, L이요. 됐어. 자기장에 있는 곳에 전하를 던졌을 때 생기는 자기력도 배웠습니다. 그죠? 불러요. 바베큐요. 알겠습니까? 이거 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랬을 때 이 바베큐라고 하는 힘을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받으면 그게 바로 등속 원운동 시킨다. 그래서 원운동할 때 반지름의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주기의 크기도 구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힘으로 동위원소 분석할 수도 있다. 알겠냐? 이거 배운 겁니다. 이해되죠?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과정 시작한 아이가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정평 봤을 때요. 3등 했어요. 투배 오고 있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과정이 늦다고 성적이 안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물리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원하고 투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남들보다 과정이 늦어서 성적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물리 배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것만 하고 왔었습니다. 반복하십시오. 꼭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전기파트에서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력이라는 거. 그 자기력이 전동기를 돌리는 힘입니다.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그걸 가지고 살짝 응용한 게 뭐냐면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몇 페이지의 8번이냐면 95페이지의 8번입니다. 풀 수 있는 만큼만 푸시고요. 없는 문제들은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문제만 읽었어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가서 일주일 동안 배운 거 복습은 꼭 주말 동안 하십시오. 그림과 같이 전압이 V인 전지와 저항이 R인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디귿자 도선 위에 PQ라고 하는 직선 도선 올려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곳에요. 제가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저항을 가지고 있는 도선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이라는 거 그 자체가 전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꼬마 전구 이렇게 설치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올까? 불 켜질까? 안 켜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선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요. 두 번째요. 그럼 도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저는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PQ라는 막대기를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끊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도 여기에 꼬마 전구에 불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도선에 전류가 흐르려면 건전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전압이 안 만들어졌다고요. 되겠어?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얘는 거기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건전지를 따로 연결해 준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 닫힌 도선에 전류가 흘러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올 수 있어. 납득해? 하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발생을 하냐면 디귿자 도선에 L이라는 길이의 막대기를 집어넣고요. 얘를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뭐 하는 거야? 세기가 빈 일정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도선 PQ가 받는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요 PQ라고 하는 이 막대기가 힘 받는데 왠 줄 알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 흐르겠지? 그치?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이제 잘 봐. 요 막대기는 뭐하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인데 뭐가 있어? 자기장이 있지. 그러니까
이 막대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면서 자기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 자기력이라는 힘 받아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이제 그 문제야. 되겠어? 네. 전류, 자기장. 어느 쪽으로 힘 받아요? 오른쪽으로 힘 받아요.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의 크기를 한번 너네가 구해봐. 이 얘기거든요. 이때 여기서 준 건 이 도선의 길이는 L로 할래?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할래? 저항은 R이라고 하고 전압은 V라고 할게. 이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거 가지고 힘센 비라 아저씨를 만들어야 돼. 됐냐? 네. 자기장의 세기라는 B라는 문자는 줬으니까 그거 써도 돼. 합법적이야. 그리고 자기장 안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했어. 맞아? 이것도 합법적이야. 맞니? 근데 불법인 게 있지. 뭐니? I, 전류 안 좋지. 이 I 어떻게 쓰면 될까? 네, V는 I 아니니까 I는 뭡니까? R분의 V. 그래서 R과 V를 줬으니 이걸 이 자리에 넣으면 돼요. 됐어? 그래서 얘는 R분의 B, V, L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 주어진 문자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들을 표현하시는 연습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없어서 못 구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항과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준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납득해? 되겠어?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풀어오시고 넘기시면 100페이지죠. 100페이지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해봐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선생님이요 해봐 드렸어요. 연구자석 구조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요 물질의 종류를 나눌 때 전류가 얼마나 잘 흘러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이렇게 나눴어요. 물질들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은 다양하죠. 상태를 기준으로 나누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또 다른 형태를 보여드리는데 바로 물질의 자성입니다. 자성, 자석의 성질. 되겠어?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석의 성질을 갖고 태어나? 영구자석이라고. 아닌 애들은 영구자석이 아니겠지. 그래서 네, 실제로요. 나트륨이라는 원자 속에는 11개의 전자가 있어서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각각의 전자마다 자기만의 NS를 갖는다. 기억나? 그걸 합성했을 때 하나의 원자 속에 N극과 S극 방향이 설정된다. 기억나? 네. 그래서 하나의 원자 속에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NS 자성을 합했을 때 합성된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자를 우리는 원자 자성이 있다 이렇게 해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입니다. 근데 합성을 했는데 합성한 결과가 0이야. 원자 자성이 아예 없는 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 두 종류로 나뉜다. 되겠어요? 네.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와 원자 자성을 갖지 않는 원자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있는데 걔네들의 자화된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라서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자처석 같은 아이들은 되게 특이한 아이지. 얘는 특이하지. 그렇죠? 되게 드물어. 지구상에 자처석밖에 없어.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처석이 아니면 어떤데?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처석이 아닌데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결국은요. 물질 속에 원자 자성이 있는데 왜 자성이 안 드러나? 얘네들의 방향이 중구난방이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원자 자성이 안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대표적인 게 철입니다. 철은 자성은 아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배열이 불규칙해서 자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근데 얘를 영구자석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내부에 있는 원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다 그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자기장이 다 그 방향으로 배열을 해요. 그럼 그 방향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데 배열한다면 여기가 NS, NS, NS 이 꼬라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쌍극자니까 서로의 힘을 뭐 시키니? 상쇄시키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N극.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S극인 자석으로 거둔다. 그랬을 때 이 물질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N극 옆에 S극 생겼어. 무슨 력? 인력. N극 옆에 S 무슨 력? 인력.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됐다는 얘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됐어. 이 뜻입니다. 됐어? 이렇게 돼요.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좌화시켜 놓고 내가 연구 자석을 치워! 어떻게 될까? 치우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옵니다. 좌화된 상태를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물질도 존재하지만 자석을 치우는 순간 원래대로 팅 하고 돌아가는 물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이게 철입니다. 그래서 철을요. 이렇게 좌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좌화시키는 건 자석을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릅니다. 그러면 문지르고 나면 그 철 자체가 자석이 돼요. 그래서 클립이 붙습니다. 좌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강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자석을 치우자마자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얘입니다. 누구예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쿠킹 오일에다가요. 자석을 갖다 대고 거기다가 클립을 갖다 붙이잖아요. 됐어. 네, 쿠킹 오일에다 클립을 갖다 대면 클립이 붙습니다. 그러다 자석을 빼잖아? 알루미늄에 붙어있던 클립들이 다 떨어집니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들이 있고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물질도 있다. 그 중에서 이 강자성체 이거 가지고 만든 게 마그네틱 카드죠. 옛날에는요. 신용카드에 뭐 있었게? 신용카드에 마그네틱 카드가 있었어요. 이건 마그네틱 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를 읽을 때 여기를 단말기에 갖다 긁으면 여기에 NS, NS가 좌화되어 있거든요. 그게 엄마의 식별번호예요. 엄마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대는 순간 단말기가 여기에 있는 NS를 읽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카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정보를 NS 극으로 아주 잘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바코드처럼.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그네틱 카드에다가 정보를 기록해도요. 그 정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뭐냐면 강자성체인 철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갖다 긁으면 그래서요. 자석 옆에다 두면 이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포맷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강자성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 시킨다는 건 자성으로 갖다 긁는 거예요. 정보가 휘발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 카드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뒤지게 만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복제가 쉬워요.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쉽게 읽혀요. 그래서 카드 복제가 되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마그네틱 카드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놓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 다 잘라서 없애고 얘만 있으면 됩니다. 읽힙니다. 요걸 읽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전자기 유도. 이 안에 도선 들어가 있어요. 얘가 정보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자성체로 옛날에는 마그네틱 카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요.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 카세트 테이프 이게 웃긴 일이야? 그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있나? 우리 집에 되게 많은데. 할머니네 집에 있는. 아 그렇지.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요? 그게 마그네틱 카드예요. 강자성체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얘네들은 그냥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이 새끼요. 원자자성이 없는 이 아이는요.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들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있죠. 물입니다. 물이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예요. 그걸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치자. 원자자성이 없어. 여기다가 영구자석을 이렇게 갖다 댄다. 영향을 받을까 말까? 받습니다. 이렇게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외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 자기장에 이 새끼가 반응한다고요. 얘처럼.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자원합니다. 너네들이야. 딱 중2병 걸린 새끼들이야. 뭐만 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해.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반자성체, 우리는 이 새끼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물방울입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기가 NS입니다. 근데 여기가 쌍극자니까 지네들끼리의 힘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상쇄가 안 된 양 말단의 힘이 드러나죠. 여기 무슨 극입니까? N극, S극이죠. 그걸 보시면 자석과 물질 사이에 뭐가 작용하겠니?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고요. 그래서 반자성제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 알아보세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치자. 물이 이렇게 나와.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이 어떻게 되냐? 휘어 어느 쪽으로? 자석한데 어느 쪽으로 끄이니?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네. 이렇게 끌려갑니다. 왜? 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니까. 얘 전기를 띈 거잖아요.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대면 물도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물은 H4에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소연성 때 배우십시오. 물은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띤 물체를 갖다 대면요. 물방울이 회전해서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대전체 근처로 갑니다. 회전해서. 그래서 얘하고 얘 인력 때문에 물발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이 어떻게 돼요? 끌려 이 새끼야.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얘가 뒤집어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온다고 이 새끼야. 그래서 언제나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발은 끌려간다고. 정신 안 차려? 내가 여기다 연락 큰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물방울이 밀린다고. 물방울은 반자성을 띠고 있어. 자석과는 밀리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반자성체라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물방울은요, 전기를 띤 대전체한테는 끌려가는데 자석한테는 미는 힘을 만들어요. 밀려요. 반자성체라고요. 자석하고 대전체를 구분 못하는 건 좀 그래요. 그죠? 얘는 대전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물은 전기를 띤 입자한테는 끌려갑니다. 근데 자석한테는 밀립니다. 반자성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과 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자성체가 있어서 이거 열나 신기한 거거든요.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있어요. 더 신기한 새끼죠. 마이스너라는 새끼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자, 마이스너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데요. 연락큰 자석이 있어요. 연락큰 연구 자석 위에 반자성을 띠고 있는 반자성체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석과 가까운 쪽에 무슨 극이 생겼냐? N극, S극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자석과 물체 사이에 서로를 미는 청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청력이라는 자기력을 받아. 애새끼가 뭐 할까? 안 떠요. 왜냐면 강자성체는요 자기력이 세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자기력이 생겨도 그 힘이 되게 약해. 안 보여. 느낌이 없어. 그러니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잖아요. 지구가 아래쪽으로 중력으로 작용합니다. 중력의 크기가 20N이면 청력이 생기는 이 힘은 1N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떠 안 떠? 안 떠. 궁뎅이만 살짝 들썩들썩 할 뿐이지 안 떠. 이 상태야. 근데 이 새끼를 띄워. 어떻게 해요? 열나 차가운 곳에 갖다 댑니다. 이 새끼를 영하 200도. 질소에 끓는 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193도예요. 그러니까 질소의 끓는 점보다 온도를 낮추면 질소 기체가 질소 액체가 되겠죠. 액체 질소가 있는 곳에 넣는 거예요. 액체 질소로 냉동인간도 만들잖아요. 영하 200도인 곳에다가 얘를 갖다 설치합니다. 그럼 이 새끼가 갑자기 떠요! 이거 떠요! 이 뜹니다. 갑자기 이 자기를 연락하죠. 그걸 이용한 게 허경영이죠. 뜨잖아요. 딱 보고 마이스너 효과 전 느꼈죠. 뜹니다. 그죠? 허경영 아저씨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뜹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대부분의 물체가 부도체입니다. 정신 안 차려? 대부분의 물체가 부도체인데요. 이 부도체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른 저항값이 변한다고 알잖아요. 그죠? 저항값이 바뀌어요. 근데 어떠냐면 특이하게도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였는데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 특정한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갑자기 저항이 확 낮아져 0됩니다. 저항을 0을 만들기 시작하는 특정한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보다 온도를 낮춰 저항이 0이 된 순간에 그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유명한 초전도체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공표했잖아요. 앞으로는 반도체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끝나요. 초전도체를 보유한 나라가 세계 초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안 흐르는데 특정한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순간 갑자기 저항이 0이 돼가지고요. 도체보다도 전류가 잘 흐르는 초전도체가 됩니다. 도체도 저항은 0이 아니야. 근데 이 저항이 0이에요. 전류 손실이 없다는 거야. 초전도체가 됩니다.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들이 대부분 부도체입니다. 걔를 극저온 상태로 만들면 초전도성을 띱니다.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여서 자기력을 열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힘이 거의 100N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럼 중력보다 크니까 위쪽으로 팡 하고 뜨겠죠. 근데 자석이랑 멀어질수록 자기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어느 순간 되면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 지점에 갖다 놓으면 그 새끼를 거기서 정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허공에 뜰 수 있어요, 진짜로. 그냥 이걸 연구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이걸로 뭔가를 만들려는 목적성이 있죠. 뭐 만들려고요? 이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거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기 부상 열차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 부상 열차가 저쪽 인천에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초전도성을 이용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자기 부상 열차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MRI. 그게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린 이걸 이용해서 만들고 싶은 게 인공태양입니다. 이거 만들려고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모여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서울대 팀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새끼가 전쟁 일으키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마무리를 못 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인공태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형 인공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왜 만들어야 될까요? 태양을 조금 잘라다 갖다 놨나? 은유 표현이죠. 인공태양이라는 건. 별 만들었다는 거고요. 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별이 하는 짓을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아이를 만들었다는 건데 희라쌤한테 배웠죠. 별이라고 하는 아이의 기준은 뭐다? 스스로 빛낸다. 그럼 그 빛에너지가 어디서 온다? 별의 몸속에 있는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핵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화학반응은 물질 변화입니다. 핵반응이 아닙니다. 핵반응은 김정일이 제일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걔는 핵반응 수준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를 잘 건드리는 아이죠. 핵반응은 핵 수준의 크기의 물질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이 하는 핵반응과 김정은 아저씨가 하는 핵반응이 다른 핵반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됐죠? 별이 하는 핵반응은 핵융합 반응입니다. 우리 동포인 북한 아이들이 하는 건 핵분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핵발전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놈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핵폭탄을 못 만드는 거죠. 그 새끼들 때문에. 김정은 만든 거죠. 자, 핵분열과 핵융합의 차이가 뭐냐면 별들은 핵융합을 하는데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있다고 치자. 얘네들을 결합시켜. 잘 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어. 이거 합체. 그럼 뭐 되겠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는 뭐가 되냐? 핵융합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핵을 만드는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되겠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개의 수소의 질량이 얼마냐면 4.03g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얘가 핵융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질량이 4.00g이 돼요. 질량이 뭐였냐? 질량이 뭐였냐? 감소했죠. 여러분들 질량이 보존된다는 건 생구랍니다.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건 화학 반응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시간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핵 반응에서는 무조건 질량은 감소합니다. 모든 핵 반응에서는 질량이 언제나 감소하지 질량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죠. 질량은 언제나 보존돼야 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질량이 4.03g인데 4.00g이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법칙인데 법칙이 깨질 수 없잖아요. 과학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변했단 말이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 했어요? 이건 실험의 오차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건 실험의 오차야.
내가 잘못한 거지 과학 법칙이 잘못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진행을 해놓고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건 실험실의 오차야. 이 정도의 오차는 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아인슈타인이 아니래요. 100번 철번 했는데 할 때마다 질량이 줄어요. 그러면 오차가 아니죠. 그건 사실인 거죠. 질량이 감소합니다. 핵반응을 할 때는요. 무조건 질량이 변하는데 감소하는 방향으로만 변합니다. 이걸 질량 교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량이 줄었어. 그냥 없어지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질량이 0.03g 줄었네. 그럼 이 아이는 뭘로 바뀌었을까? 단지 질량이라는 존재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다른 형태의 어떤 존재로 바뀐 건 아닐까? 바뀌었다는 거죠. 뭘로요? 에너지로요. 핵반응을 할 때 줄어든 질량에 광속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된다. 그 유명한 E는 mc 제곱입니다. 이걸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물리원 1권의 맨 뒤에 상대성 원리 우리가 날렸죠. 그 날리면서 같이 날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려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에요. 맨 처음에 최초의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던 거 아세요? 히라스미한테 배웠죠.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물질이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만 있는 우주에서 질량을 가진 물질이 태어난 거죠. 질량 어디서 왔어요?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이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질량이 폭발하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똑같은 겁니다. 그 양적 계산이 E는 mc제곱이라는 걸 알아낸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물리학과 가면 늘 여기다가 쓰는 게 F는 ma 다음에 쓰는 게 E는 mc제곱.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F는 ma가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 대학 가면 F는 ma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E는 mc제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을 하면 반드시 질량이 줄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햇빛입니다. 태양이 하루 동안에 하고 있는 수소 핵융합의 양과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의 양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야. 그거죠. 감소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구에서 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핵융합을 아니 핵분열을 사용하는 건데요. 누굽니까? 우라늄의 원자 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6인가 98인가 뭐 이래요. 얘 질량수가 196인가 195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야. 생각해볼래요? 원자의 코딱지도 안 되죠. 우리 눈이 안 보이잖아. 엄청나게 작은 곳에 무려 양성자가 96개 들어가 있어. 제정신이겠냐 이 새끼들이? 아유 절로 가!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절로 가란 말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청력. 되게 불안전해. 양성자가 많으니까. 이해하지? 엄청나게 불안전해.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전한 상태. 누군가가 때려주면 됐어. 울고 싶은 그런 상태. 때리면 되죠. 이거를 이 새끼가 칩니다. 이 새끼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 속에 있는 세 종류의 입자를 원소기호처럼 표현합니다. 그죠? 양성자는 P라고 쓰든지 G라고 쓰든지 씁니다. 내 양성자는 그 자체가 됐어요. 네,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질량수 얼마입니까? 1이죠. 이게 바로 수소 양이온이죠. 그죠? 중성자도 표현합니다. 중성자는 노몰의 약자 N씁니다.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0이죠.
질량수가 얼마일까요? 1이죠. 이 중성자 표현입니다. 전자 표현은 전자는 일렉트로닉의 약자 E 쓰죠.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질량수 얼마입니까? 0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학 교과서에 보면 이 새끼들 천지예요. 열나만 물리책 열면 얘네들 천지입니다. 중성자로 던지면 그러지 않아도 불안전한데 중성자가 와서 땅 치잖아요. 빡 하고 뽀개집니다. 그게 김정은 아저씨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뽀개지면 보편적으로 얘하고 얘로 쪼개집니다. 누구예요? 바륨하고 크립톤입니다. 항상 이건 아니고 다른 아이가 나올 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얘네들 번호 기억 안 나니까 우리가 산수 계산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랬죠? 얘가 46이라면 얘 얼마니? 50이죠. 전하량은 보존됩니다. 핵 반응을 하더라도 요거 합하면 전하량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96이죠. 요거 합하면 총 전하량의 합이 96 유지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편하라고 해보죠. 여기가 56이라고 쳐보자. 말도 안 되지만 얼마입니까? 143입니다. 아니 140 이거 50이라고 하죠. 143입니다. 왜? 그럼 193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94 되는 거죠. 질량수 얼마 부족해? 3이요. 아 이거 그 이때요. 세 개의 중성자가 나와요. 질량수 보존됩니다. 어떤 핵 반응을 해도 전하량 보존되고 질량수 보존됩니다. 근데 이때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요?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질량은 감소합니다. 알아듣니? 질량수는 보존되지만 실제 질량값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에너지로 사람 뒤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핵폭탄이야.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게 핵발전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핵발전 기술이 있다는 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구조가 같아요. 근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분열 방식의 핵발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비해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5배 이상 큽니다. 그리고 이때는 방사능이 나오지만 이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핵 분열 방식의 발전이 아닌 핵 융합 방식의 발전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태양과 똑같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하다. 그걸 쉽게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별이 되려면 최소 기준. 야, 지구는 왜 저 핵융합 못하고 왜 태양만 해? 온도 때문이에요. 핵융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1000만도입니다. 1000만도. 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우리 지구는 그 조건에 약간 모자르죠? 1000만도에서 약간 모자르죠? 지구 중심 온도가 몇 도예요? 6000도예요. 6000도.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태양 중심 온도가 1000만도고요. 그래서 태양은 중심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못하죠. 온도가 안 돼서. 그러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은 1000만도로 만들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야. 수소를 가져다가. 온도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계속 파동으로 진동시키면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리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온도를 올릴 때까지 수소를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요. 너네 우리 조선시대에서 썼던 그 가마솥 있죠? 걔 500도에서 녹아요. 용암! 좋았어. 마그마 온도 몇 도? 마그마도 차가운 마그마가 있잖아. 이제 차가운 마그마의 온도 900도. 그 온도에 돌이 녹아. 아우 차가워 그랬는데 900도야. 돌이 녹아. 뜨거운 마그마 한 1500도.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용광로의 온도가 한 500도 이상이면 철도 녹아요. 그죠? 가마솥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 정도 온도예요. 근데 핵을 만들려면 1000만 도.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을 수소를 담고 있을 그릇이 없는데 언제 거기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려. 전자레인지도 녹는데. 그러니까 저걸 담을 그릇이 없어. 방법 생각해. 그걸 생각한 게 과학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돼? 애새끼를 띄워. 마이스너 효과. 허경영 아저씨만 돼. 띄워. 그래서 허공에 떠있는 그 새끼만 진동시키면 돼. 그럼 조건이 있어. 이렇게 그릇에 놓고요. 이 새끼를 띄울 거야. 그러면 이걸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의 온도는 영하 200도. 아까 그랬잖아. 마이스너 효과 극저온으로 만들어야 된다. 영하 200도다. 그릇은 영하 200도. 애새끼는 몇 도? 1000만 도. 가장 뜨거운 걸 담는 가장 차가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멋지죠? 열나 뜨거운 걸 담을 수 있는 열나 차가운 그릇이 필요해요. 그걸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개새끼가 그렇게 한 거죠. 근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도 만들 거야, 꼬맹아. 그러니까 애새끼 띄우려면 그 전철역 온도가 몇 도여야 돼? 영하 200도. 전철 타러 갈 때 냉동인간, 나올 때 해동인간. 이거 하면 가능하겠지. 이게 이제 상용화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온도를 낮추는 돈이 더 들어.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건 뭘까? 임계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영하 200도는 현실 가능하지 않은 온도야. 그치? 이 임계 온도를 올리자. 몇 도까지?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 애들이 영하 50도까지 올려놨어. 영하 50도까지 올린 거야. 그래서 그 온도를 더 위로 올려서 상온에 가까운 온도로 올리는 연구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띄우고 싶잖아. 자기 부상열차. 그게요. 물질들마다 임계 온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고요. 임계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작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영하 50도까지 현실화 시켜놨단 말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전쟁이 났잖아? 우리끼리 했지. 우리나라는 작은 인공태양 만드는 것까지는 했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 그래서 소형으로는 돼요, 이제.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게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반자성 물질을 연구합니다. 그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토카막이라고 해요. 러시아어야. 거기서 연구해서 토카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가 제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물리 그 동아리 이름이 마이스너 동아리.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사실은 물리계에서는 되게 위대한 거죠. 되겠냐? 여기까지 쉽게 해봐라. 고생했다.